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9월 8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올해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 연속 실업시장 청구 건수마저 전주 대비 4만 건 감소해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타이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강한 고용은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현재 연준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지표가 아닙니다. 골제입니다. 9일 시작될 블랙아웃 기간을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올해 투표권을 가진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금리가 최고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자신 있는 태도를 취했는데요. 이에 그간 급등하던 달러화와 국채금리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한 달 사이 최저치까지 내려간 골드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일입니다. 사우디와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이 올해 말까지 연장될 것이란 소식에 급등하던 유가가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의 감산 연장 이슈가 이미 수주간 선 반영된 데다가 이란의 원유 생산량과 추출량이 연말까지 하루 100만 배럴 이상 증가하는 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유럽 경제 규모 1위 국가인 독일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6.1%로 나왔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로존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심상치 않은 경제 전망에 22의 긴축 정책이 중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하고 있고요. 3대 지수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은 중국의 애플 규제 확대 우려 속에 투심이 악화되기도 했지만 연준 위원들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 속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9월의 시장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시장의 중요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성견 선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금요일에 인사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표 어저께 발표도 있었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혼란스러운 것 다 이해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2023년에 어떻게 하반기를 맞이하게 될지도 여러분들 신세계 리턴즈에서 같이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전부 다 준비했습니다. 알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하면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단타 전략까지 세워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실시간으로 유튜브 댓글 또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선경 마스터님만의 노란토방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질의응답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현재 미증시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모든 상품들 어제와는 정반대의 모습 보이고 있죠. 현재 지금 빨간불 켜면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미국 3대 지수도 빨간불 켜고 있고요. 오일에 이어 골드 그리고 파운드와 유로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 먼저 나스닥 차트부터 함께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1분봉 차트입니다. 현재 0.28% 상승하면서 15,324.75선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풀이장까지만 해도 하락에 횡보하고 있던 모습이 개장을 기점으로 쭉쭉 장대 양봉들이 나오면서 이 하락폭을 만회하고 이어서 양봉 전환하는 모습까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실시간으로 22시 52분경에 지금 단기 고점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15,371.75를 기준으로 지금은 다시금 상승했던 폭이
수급의 절반 정도를 반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애플 규제 확대 속에서 투심이 악화되고 있지만 연준 위원들의 자신감 속에서 다시금 반발 매수세도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된 가운데 나스닥 시장은 어떻게 모든 이슈들을 해석하고 있고 다음 주를 앞두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지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잠시 뒤에 나스닥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5일입니다. 5일 같은 경우는 현재 0.26% 상승하면서 87.08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큰 상승과 하락의 변동폭은 없는 가운데 그래도 오늘 프리장부터 꾸준하게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프리장에 비해서는 소폭 조정받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미 상승이 충분히 나왔던 5일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와 미중 갈등 우려 속에서 조금 소폭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입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원유에 대해서는 수입이 31%나 급증했다는 소식에 유가의 하락폭은 제한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은 계속해서 빨간불 유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저점인 86.83이 22시 44분경에 나왔고요. 지금 계속해서 횡보해주는 모습까지 체크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 차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54%가량 상승하면서 1953.1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골드인데요.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만한 기울기로 상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장대 양봉 나와주고 있고요.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 유입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또 오늘 프리장까지만 하더라도 달러 강세 여파 속에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장 시작에 앞서서 시장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골드도 오늘 강세 보여주는 모습, 또 실시간 11시를 기점으로 다시금 고점을 찍어주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도 골드와 비슷한 기울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0.33%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23시경에 최고점 1.07360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22시 07분을 기점으로 계속 들어 올려주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유로전 경기에 대한 우려 부각 속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가 우려장을 기점으로 다시 양봉 전환한 모습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 주요 상품들의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의 단타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마스터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단타 상품 진입가, 목표가까지 지금 바로 제시해 주시죠. 네, 오늘도 역시나 나스닥 들고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원래는 제가 이 선을 두 개를 지금 그어놨잖아요. 네. 325 매수 자리를 제가 그어놨는데 네. 방금 전에 올랐어요. 아. 네,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자리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두 번째 자리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설명드리는 그 시간에는 아마 안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그래도 일단은 자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자, 15,270 라인입니다. 15,270 라인에 일단은 매수 전략 하나 드리고요. 원래는 제가 15,325 라인의 매수 전략을 지금 드리려고 했는데 한 3분 전에, 방금 전에 이게 지금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리는 버리세요. 15,325 라인은 여러분들 버리시고 네. 15,270 라인에서 일단은 매수를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MIT 아니고요. 매수 받는 걸로 일단 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지금 좀 드릴게요. 네. 자, 오늘 일단은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돼 있느냐.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현물 하시는 분들도 금요일 굉장히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유는 뭡니까?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정리를 하는 날이 사실은 금요일이라고 보고, 그래서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는다. 노동지표 있는 날, 노동지표 있는 금요일 빼고는 거의 거래량이 터지지 않죠. 자, 낮에까지 일단은 거래량 터지지 않다가 지금 16시 유럽장이죠. 유럽장 때 변동이 일단은 있어서 유럽장 여기 쭉 보시면 매도 쪽으로 일단은 포지션 정하실 수가 있는 이런 방향성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횡보 박스를 일단 쳤어요. 물론
이 정도면은 변동이 있는 거 아닌가요? 220에서 266입니다. 한 2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6포인트 정도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보면 이게 변동폭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자 보세요. 최저점이 223이었고요. 네. 제가 이 라인 그려드린 게 270 정도였죠. 그러면 50포인트가 안 나옵니다. 50포인트 안 나오거든요. 50포인트 안 나오고 한 40포인트 정도 잡았을 때 한 160틱 정도예요. 160틱이면 사실 여러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분 안에 갈 수 있는 틱수입니다. 160틱은. 근데 지금 몇 시간 동안 거의 한 3시간 동안 이 정도의 흐름을 보인다는 것은 역시 네. 금요일이다. 횡보박스의 금요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라인이 일단 중요하다. 22시 30분, 그렇죠? 22시 30분 뉴욕 시장 개장하고 나서 장대 음봉으로 쭉 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위로 쭉쭉쭉쭉 뻗는 이런 모양은 나오기가 지금 힘들어요. 금요일이고 사실상 이슈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미국 지금 뉴욕 시장의 현물들, 대표적인 현물도 있죠.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 등등 이런 것들의 이슈로 인해서 크게 뻗지 않는 이상은 지금 제가 그어드린 라인입니다. 15,270과 15,325 요 라인 안에서 이 라인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뭡니까? 15,325를 넘고 지금 고가가 15,371이거든요. 조금 더 넘을 수는 있어요. 고가를. 이 안에서 놀거나 가격들이 아니면 이 안에서 노는 이런 가격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 방향이 일단은 좀 유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자, 프리장이죠. 우리가 이제 22시 30분 전을 프리장이라고 일단은 부르는데 프리장에서 일단은 매도 쪽으로 페이크를 좀 줬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100% 맞는 건 아닌데 여러분 제가 팁을 좀 하나 드리면 프리장에서 매도 쪽으로 빼면은요 나중에 본장 개장 시작 후에는 매수 방향으로 뻗는 경우가 있고 프리장에서 위쪽으로 뻗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본장 개장할 때는 어떻게 돼요?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뭐 승률로 따지면 한 60% 정도는 돼요. 반절은 일단 넘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장타 매매 하실 때 비교적 장타 매매 몇 시간 동안 하실 때 조금 유념을 하시면 되겠고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아깝기는 한데 325 라인이요. 네, 그만큼 좀 실시간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325 라인을 제가 노란톡방에 지금 적어 드릴까 했는데 그럼 좀 공평하지가 않죠. 네, 공평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조금 약속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를 놓친 것들이 그래도 한 2, 3일 정도는 있거든요, 네.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자, 그러면 요거 시작하기 전에라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자리값을 조금 띄워드리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네. 너무 아깝죠? 325 라인이면은 지금 55포인트예요. 55포인트면 220틱, 230틱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네. 굉장히 좀 아깝기 때문에 자 일단은 매수 쪽으로 보고 이게 진짜로 많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270 라인까지 내려오는데 270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 모든 것에 지지가 된 라인이고 10시 반 우리 본장 개장할 때 최저점을 찍었던 그 라인 정도입니다. 그 라인 정도까지 일단은 눌림을 주고 여기서 한번 튕길 가능성이 많겠죠? 네. 시작점이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뭐 10포인트 이상의 수익은 일단 낼 수 있을 거는 같은데 오늘 270포인트가 일단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기 한번 해보시고 한 번만 일단 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나스닥 단타 전략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매수로 15,270포인트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익절 10포인트, 손절 10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270에서 15,371포인트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시해드린 단타 전략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해외 선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 유의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주시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멀리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 노란톡방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정확한 시장 이슈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강의 매일매일 듣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상품들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골드 차트 함께 보시죠. 네, 골드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빨간불 켜나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최고점인 1954를 23시경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골드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골드 전략 매수, 매도, 관만 중에서 어떤 의견이 유리할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짧게 보시는 게 낫고요. 일단은 매수 쪽으로 가시는 게 맞기는 해요, 여러분. 네. 차트 잠깐 볼까요? 네, 네. 차트 잠깐 보면 일단 일봉 차트 잠깐 보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린 라인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되는지 데드 크로스가 되는지 여러분들 유념해서 일단 보시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일목에 관한 것들을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지지와 저항의 청산 라인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일단 드렸죠. 자, 보시면 자, 일목 보세요. 일목의 하단을 제가 일단은 선으로 그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예. 어떻습니까? 저항 라인이 되죠. 저항 라인. 그렇죠? 저항 라인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뚫기는 했는데 이 뚫은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지 라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수요일 날 방송을 해드렸어요. 이거를 딛고 올라서면 이게 지지 라인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일목 상단 여기죠? 여기까지 일단 올라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뚫기는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바로 빠지고 바로 빠졌기 때문에 지지가 안 되고 이 저항 라인은 계속 살아있는 거다. 저항 라인이 살아있으면서 일목을 타고 밑으로 이렇게 쭉 가는 굉장히 좀 신기하죠?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고,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볼 것이냐. 아직 데드크로스인 거는 맞아요, 여러분. 그렇죠? 데드크로스인 거는 맞는데 지금 이제 양봉 큰 것들이 일단은 나올 채비를 하면서 골든크로스로 올라갈 일단 채비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단기 전략. 자, 보세요. 중장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도 방향이 유리하기는 해요. 왜냐? 아직 데드크로스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봉이 오늘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5일선을 지금 뚫었다 한들 종가상으로 다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죠. 그러면 현재 지금 방향성은 어디예요? 현재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일단은 매도가 맞아요. 근데 분봉상으로 보면 일단은 매수란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버나잇을 하시면 오늘 안 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일단은 매수 쪽으로 5일선을 뚫었기 때문에 보는 게 낫다. 자, 5일선을 일단 뚫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다음 주에 어차피 제가 또 출연을 하기 때문에 5일선을 뚫으면 자, 다음 라인은 어디가 됩니까? 2라인이 됩니다. 2라인.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죽었죠, 이제. 여기는 죽었고 다음 라인은 어디가 될 것이냐? 2라인이 될 것입니다. 2라인. 이 차트 설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단순한 차트 설정입니다. 일목 차트 설정 같은 경우에도 일목 균형표 차트 설정 같은 경우에도 제가 두 가지만 일단은 쓴다고 말씀드렸죠. 선행 스팬 1하고 선행 스팬 2만 지금 제가 쓰고 있고 어떤 청산 라인에 대한 개념만 일단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기 때문에 노란톡방 일단은 들어오시면 이 차트 설정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매일매일 일단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은 일단은 단타 치시는 분들은 매수 방향을 일단은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오늘 이 봉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이게 5일선을 넘는다라고 하면 다시금 골든 크로스가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그 다음 라인은 어디다? 2라인이 된다. 라고 여러분 일단은 생각을 해두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일단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전 종목이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금요일 밤이기 때문에 금요일 밤 즐기시면서 그냥 한두 번만 일단은 매매하시는 이런 전략,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이런 전략을 쓰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겠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골드 전략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가치에는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이 현재 데드크로스 상황이지만 양봉이 출현하면서 골드크로스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롭게 해외 선물을 시작하고 싶더라도 굉장히 어려워서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하지만 요즘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까지 시원한 상승세 나오지 않는 모습 보이면서 또 주식에 대한 대응도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럴 때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상승과 하방, 양방향 매매가 모두 가능한 또 양방향을 통한 수익 극대화까지 가능한 바로 이 해외 선물 함께 시작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 기초부터 차근차근 심화까지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골드 전략 세워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5일 차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5일 같은 경우에는 0.6%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시 07분경에는 오늘의 고점 87.6선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은 소폭 내려온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5일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5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오늘 일봉상으로는 일단은 여러분들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단타 치시는 분들은 일단은 관망 사인 제가 조금 드리고 싶고 무리해서 일단은 들어가지 마세요. 나스닥도 그렇게 지금 크게 움직이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무리하지 않으시는 선에서 보시면은 일단은 되겠습니다.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일봉을 잠깐 볼게요. 일봉은요, 당연히 일봉상으로 중기적으로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봉상으로는 당연히 여러분 매수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실은 가격을 공개할 수는 없는데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가격 사인을 이틀 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틱 이상 수익 중으로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확인을 일단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데요. 어차피 5일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는 물론 이제 모든 종목들, 모든 가격들이 수요와 공급 이론에 맞춰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5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슈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론, 기본적 분석으로 인한 이걸로 여러분들 일단은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대응을 하시면 맞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 라인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했다. 그렇죠? 이 전고점 라인입니다. 여기죠. 전고점 라인을 일단은 뚫고, 자, 전고점 라인을 일단은 뚫고 여기서 뚫었습니다. 뚫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차트 보는 법을 제가 일단은 이제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면, 자, 보세요. 굉장히 횡보 박스를 많이 치죠. 자, 작년 11월 달부터 어땠습니까? 제가 요거 또 한번 그려드렸었죠. 작년 11월부터 여러분 요 정도 선에서 박스를 계속 횡보 박스를 계속 타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 횡보 박스 속에서도 뭔가 시그널은 계속 준다. 뭔가 시그널은 계속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매수 추세입니다. 그렇죠? 매수 추세에서 눌림을 일단은 주고, 자, 눌림을 줬다라는 건 뭡니까? 전고 라인, 이 전고 라인을 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 전고 라인을 뚫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매매에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은 다음에 뭡니까? 다시 전고점을 일단은 갖고 전고점을 뚫어버리면서 이 83달러, 84달러가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 지우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제가 설명드린 대로 94달러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룸이 남아 있어요. 그죠? 물론 분봉상으로 혹은 긴 분봉상으로 각각의 어떤 저항 라인이 여기 깔려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봉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94달러 라인, 지금 이제 87달러 중반이지 않습니까? 94달러까지 일단은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84달러, 83달러를 지지하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뭡니까?
매수 방향이 유리하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이죠. 그죠? 물론 이제 아직 9월이지만 한 11월부터는 보일러 돌리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또 일찍 그렇죠. 돌려요. 아, 일찍 네. 돌리세요. 네, 차가우시군요. 11월부터는 일단은 보일러를 지금 보일러를 돌리니까 네. 겨울에는 오일에 대한 어떻습니까? 수요가 굉장히 커지죠. 그렇죠. 오일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자, 수요 공급 이론에 따라서 겨울에는 오일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겨울에는 오일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도 오일의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위로 당겨질 것이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제가 이거는 노란 톡방에서 주말 특강 때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떤 감산에 대한 이슈가 있죠. 예, 감산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오일이 위로 끌려들이는 이런 지금 이슈가 있었고, 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일단은 감산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조금 지배적이에요, 아직은.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 것이다. 그래서 겨울에도 아마 오일에 대한 가격 상승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11월, 12월 가기 전에는 94달러 라인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제가 이렇게 조금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 금요일이고 너무 잔잔한 날이기 때문에 단타 매매는 일단은 좀 지양을 하시고요. 중장기적으로는 94달러까지 열려 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죠. 7월 초에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78달러에서부터 말씀드렸거든요. 94달러까지 열려 있는 거. 그래서 94달러까지 일단은 가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5일 전략에 더해서 우리 마스터님 직접 만나서 강의까지 들을 수 있는 오프라인 강연회 바로 내일이죠. 내일 오후에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강연회까지 함께 신청하고자라고 하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무료로 직접 마스터님 만나서 앞으로의 9월 또 하반기 함께 총 정리할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빠르게 나스닥의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물론 내일 강연회에서도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나스닥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중장기적인 전략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내일 강연회 때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풀어드리면 그게 일단은 좀 예의가 아니라고 일단 생각은 하는데, 자, 기본적 분석으로는 지금 어떻게 돼요? 리세션, 그러니까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2023년 하반기에서부터 2025년입니다. 2025년 초까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제가 이 자리에 2021년에 오면서 2021년 말과 2022년 초에 가장 큰 키워드를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페드가 금리 인상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했을 때도 금리 인상으로 가기 위한 무조건적인 프로세스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죠. 이 침체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이제 경우의 수입니다. 그리고 확률에 따르는 거지만 확률로 따져도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지금 뭐 한 가지 노동 지표를 보고 목요일 날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거로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밑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아졌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일목 보시면 일목의 상단과 하단 여기 안에서 가격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이번 주에도 몇 차례 좀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내일 강연에 오시면 아마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미국의 리세션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적인 전략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목 가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가격이 형성될 것이고요. 일목 설정이나 이 차트 설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단순한데 이것도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오늘이나 혹은 내일 오전에 바로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차트 세팅 이거 한 10분이면 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같이 차트 세팅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스닥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 내일 있는 강연회에서 바로 함께 해주시고요. 오프라인 강연회 신청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신청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항생인데요. 다음 주 항생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리 항생 전문가죠. 우리 마스터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항생은 어떻게 보시나요? 항생은 지금 조금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중국의 어떤 정책 기조, 경제에 대한 정책 기조가 딱 부러지지가 않아요. 부양책을 쓰고는 있는데 이게 진짜 부양책이 먹혀들 만한 부양책을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계속적으로 붙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일단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일 또 말씀을 드릴 그런 기회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항생을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프리장만 대응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프리장만 대응을 하거든요. 항생이 프리장이라고 하면 10시 15분에서 10시 반 중국 본토 개장 전까지 일단은 좀 보는 거를 제가 조금 선호를 해요. 분봉상으로 일단은 보면 자 10시 15분 정도죠. 10시 15분 정도면 쭉 보면 여기에서만 일단은 어떤 추세를 주는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프리장 대응 하시는 거를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제 매매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는 거를 좀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항생 전략까지 저희는 마지막으로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이렇게 모든 전략들 방송 통해서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의 시장, 9월의 시장, 앞으로의 시장 대응 방법까지 정확하게 내일 강연회에서 마스터님께서 짚어주고 가신다라고 합니다. 저희 바쁘지만 짧게라도 내일 강연회에 오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내용 짚어갈 수 있는지, 잡아갈 수 있는지 내용 잠깐 요약해 주시죠. 네, 큰 메인은요. 어둠 속에서 길을 찾다라는 일단 이런 모토를 가지고 내일 강연을 일단은 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될지, 그렇죠?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법, 뭐 차트 많이 찾아다니시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이 돼 있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기본이 되어 있는 매매가 결여되면 항상 손실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제가 내일 이제 주안점을 둘 거는 이런 분들 계세요. 한 달 내내 수익이신데 하루 이틀 만에 큰 손실로 마이너스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사실 그 패턴은 정해져 있고 그 해답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못 지키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신교육 그리고 매매를 어떻게 개조시켜야 될지에 네. 관해서 내일 1시간 안에 다 잡아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한번 들으시면 시간 아깝지 않게 그렇게 알찬 내용을 일단은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 해외 선물 매매할 때 있어서 정말 많은 고민 갖고 계실 텐데요. 내일 그 모든 고민들 선경 마스터님께 가지고 와서 모두 해결해 가시고요. 집에 돌아갈 때는 가볍고 기쁜 발걸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참여 신청은 지금 실시간으로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야지 내일 바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선경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선경 마스터님만의 그 노하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진입과 타점이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문제신데 네. 제가 오늘은 조금 넓게 크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하고 수요일 날 이 일목 선행 스팬 1, 2를 이용한 청산 기법을 일단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오늘 그거를 일단 조금 완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외 선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방향성. 그렇죠. 두 번째는 타점인데 타점도 중요합니다. 네, 타점도 중요한데 타점 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이라는 것은 진입과 청산 두 개 다 일단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입에 대한 타점 그리고 청산에 대한 타점을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는데 일목을 청산 타점으로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왜 일목을 청산 타점으로 정하는지도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일목은 일단은 매물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매물대를 뚫을 것이냐, 어떤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내려오느냐, 튕기느냐. 이런 싸움이거든요. 자, 그래서 선행 스팬 1, 2를 이용해서 매물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세팅 방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차트 설정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똑같이 이 차트하고 똑같이 설정을 일단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지지와 저항. 그러니까 일목 이제 의문대고요. 예, 의문대고 지지와 저항에서 지지가 뚫리면 뭐가 된다? 저항이 되고 저항이 뚫리면 거기에서 지지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일목을 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캔들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다. 자, 이거는 뭐죠? 저항 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항 라인이. 자, 그렇기 때문에 저항 라인 일단은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뭐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디서 청산을 한다? 여기에서 일단 청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목의 하단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청산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지 라인에서 매수를 들어갔다, 변곡 라인에서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어디에서 청산을 하신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일목 하단에서 청산을 하는 기법. 두 번째는 뭐예요? 일목 하단이 지금 뚫렸어요. 조금 크게 제가 봐드릴게요. 일목 하단이 지금 뚫렸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뚫리고 종가상으로 일목 하단 위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목 상단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일목 구름 안으로 들어오면서 캔들이 형성돼요. 그러면 다음 여러분들 청산 라인은 어디서 잡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음 청산 라인은 일목 상단에서 그렇죠? 일목 상단에서 청산 라인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보이시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목 청산 라인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점보다는 어떤 진입에 대한 타점보다는 청산에 대한 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법을 사용하시는 게 맞다라고 일단 보고요. 자, 조금 더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항을 봤죠? 저항 라인에서 자, 여기에서 일단은 매도를 들어갔다고 일단 봐요. 어떤 지지, 어떤 저항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보셨어요. 매도를 보면 자, 첫 번째 청산 라인은 어디가 된다? 일목 상단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죠? 바뀌었으니까. 매도 쪽이니까 일목 상단에서 여러분들이 청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라인은 어디예요? 두 번째 라인은 일목 하단입니다. 여기죠? 일목 하단에서 여기에서 청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여러분? 저는 항상 단순한 것에서 답을 찾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도 진짜 별게 없습니다. 제가 뭐 지표를 수식을 안 보고 안 하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 가장 단순한 차트에서 답을 못 찾으신다라고 하면 아무리 화려한 지표나 아무리 화려한 수식이 있어도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하루에도 10시간 넘게 차트를 보는 사람이고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업이라는 게 있으시고 맞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하루에 뭐 진짜 많이 보시면 2~3시간 정도거든요. 네. 2~3시간 또 시간도 노하우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네네네. 없겠네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또 보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접목시키시면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강조드리는 건 자, 이 하얀 도화지에 몇 개 없어요. 양봉과 음봉이 있고요. 5일선과 21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목 하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여러분들 가지셔도 여러분들이 어떤 진입에 대한 타점, 그리고 청산에 대한 타점, 그리고 홀딩, 추세 홀딩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녹아들게 만드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목에 대한 총체적인 거 다시 한번 일단은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서도 뭡니까? 매수를 가셨다라고 하면 청산 라인은 여기가 되겠죠. 자, 어떤 지지 저항 라인에 의해서 여기에서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청산 라인은 어떻게 되죠? 여기입니다. 그렇죠? 일목 하단에 청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 보이죠? 쉽습니다, 여러분. 일목 상단과 일목 하단만 세팅을 하셔서 내가 어디에 들어갔든지 간에 상단과 하단을 잇는 그 선에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밑이라든가 이 선에만 여러분들이 청산 라인을 잡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제 기법과 연계해서 몇 가지 일단은 더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데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들어가요? 매도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죠? 데드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 컷라인을 어떻게 정하느냐? 물론 실전 매매에서는 어떤 컷라인을 30틱이든 50틱이든 뭐 이렇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이런 짧은 컷라인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컷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자, 다 지우고 여기에서 일단은 매도가 들어갔다. 라고 해보면요. 여기서 일단 매도가 들어갔다라고 해보면 자, 위에 일목 하단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일목 하단이 지금 뭐예요? 저항 라인이죠. 저항 라인인데 이게 뚫고 종가상으로 뚫고 지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단으로 다시 뻗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는 손절을 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 일목을 뚫었느냐, 뚫지 않았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종가상으로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크게 일단 봐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여기입니다. 이게 종가상으로 지금 일목을 뚫었나요, 안 뚫었나요? 안 뚫었습니다. 네. 종가상으로는 안 뚫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종가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예, 종가상으로 뚫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꼬리를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을 보실 때는 절대로 꼬리를 봐서는 안 됩니다. 꼬리를 보시면 페이크에 속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가격은 캔들에서의 가격대는 종가 라인입니다. 종가 라인. 종가 라인을 무조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종가상으로 일목을 뚫지 못하고 그 다음 봉도 일목을 닫지도 못하고 밑으로 쭉 빠진다. 지지를 받아서 양봉으로 그리면서 일목 상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컷을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컷을 안 주는 겁니다. 왜? 종가상으로 일목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럼 뭡니까? 계속 홀딩이에요. 계속 홀딩입니다. 자, 계속 홀딩을 하시고 자, 노란톡방에 와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5일선과 21선 밑에서는 일단은 계속 홀딩 하시는 거예요. 매수 쪽은 어떻게 됩니까? 5일선과 21선 위에 종가입니다. 이것도 종가상으로는 무조건 홀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얘도 어떻게 됐습니까? 얘도 어떻게 됐어요? 21선 터치를 했죠. 양봉으로 21선 터치를 했고 음봉은 뭡니까? 21선 살짝 뚫고 밑으로 또 빠졌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21선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컷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요? 명확하게 노라고 일단은 대답을 하겠죠. 왜요? 21선을 종가상으로 뚫지 않은 겁니다. 이 캔들에서 종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음봉 캔들에서. 종가는 여기예요. 5일선과 21선 밑에 종가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 들어갔으면 뭐예요? 홀딩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도. 자, 조금만 더 크게 볼게요.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거 제가 노란톡방에서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보신 분들 일단 행운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자, 5일선과 21선 터치했습니까? 터치 안 했습니다. 터치조차 안 하고 뭡니까? 종가상으로도 밑에 있죠. 자, 이 양봉의 종가는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이 음봉의 종가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5일선과 그리고 뭡니까? 21선 아래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계속 홀딩이란 얘기예요. 추세 잡는 법입니다. 추세를 잡는 법이고요. 이 추세 잡는 법을 저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노란 톡방에서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제 시그니처 매매법이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고요. 요 시그니처 매매법 보실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고 내일 강연회에서도 예, 제가 한번 시간이 허락된다라고 하면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 테니까 강연회도 일단은 많이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강연회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 맞춰서 편안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자부를 하는데 네. 참고로 해외 선물 전문가 중에서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오십니다. 내일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노하우 제공해 주셨고요. 바로 내일입니다. 서울역에서 오후 1시에 우리 무료로 진행되는 실전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선교 마스터니가 직접 만나서 9월장 전략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 전략뿐만 아니라 내가 해외 선물 대응할 때 있어서 나의 실수는 무엇이었는지 나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모든 노하우를 방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신청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바로 내일 그 강연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중요 포인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나스닥 전략입니다. 15,270포인트에서 매수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익절과 손절 각각 10포인트 주셨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270에서 15,371포인트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 전략입니다. 현재는 데드크로스 상황이지만 양봉이 출현하면서 골든크로스 시도 중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 대응이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5일 전략은 오늘은 관망이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 중장기적으로는 일봉상 매수 대응이 유리하다고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84달러를 지지할 경우에는 94달러도 도달 가능하다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주신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